1987년 버클리 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과학계를 뒤흔들 논문이 발표되었다. 리베카 켄과 그녀의 동료들은 전 세계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모든 현대 인류는 14만 년에서 29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단 한 명의 여성에게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 여성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 발견은 단순히 낭만적인 기원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학계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 중 하나를 촉발시켰다. 우리는 정말 모두 아프리카에서 왔을까? 아니면 각 대륙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숨어 있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면 인종 간의 차이는 겨우 수만 년 만에 생긴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약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면 인류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논쟁은 과학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함의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프리카 기원설의 반대편에는 다지역 기원설이 있었다. 1984년 밀포드 울포프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이 이론은 현대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가 약 20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전 세계로 퍼진 뒤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발견된 베이징 원인의 두개골,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발견된 자바 원인, 그리고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은 모두 같은 종의 지역 변종이라는 것이었다. 울포프의 증거는 형태학적 연속성이었다. 중국에서 발견된 고대 화석들은 현대 동아시아인들과 특정한 두개골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납작한 얼굴, 돌출된 광대뼈, 특수한 치아 형태. 만약 모든 현대 인류가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왔다면 왜 지역적 특징이 수십만 년에 걸쳐 유지되고 있을까? 울포프는 이것이 지역적 연속성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각 지역의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학의 발전은 이 논쟁의 균형을 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1987년의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점점 더 많은 유전학적 증거들이 아프리카 기원설을 뒷받침했다. 아프리카인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다른 모든 대륙의 인구보다 훨씬 컸다. 유전적 다양성은 시간과 비례한다. 가장 오래된 집단이 가장 다양하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가장 다양했다. 2013년 과학자들은 Y 염색체 아담의 시기도 추정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모든 인류의 목의 공통 조상이라면 Y 염색체 아담은 북의 공통 조상이었다. 놀랍게도 그 역시 12만 년에서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개의 독립적인 유전학적 계통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0년 과학계에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 스반테 페보와 그의 팀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해독한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현대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DNA에는 1에서 4%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아프리카인을 제외한 모든 현대 인류가 네안데르탈인과 혼혈되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간단히 말하면 두 이론 모두 부분적으로 옳았고 부분적으로 틀렸다는 것이다. 현대 인류는 확실히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 약 5만 년에서 7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작은 집단이 아프리카를 떠나 중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있지 않았다. 네안데르탈인이 이미 수십만 년 동안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고 있었다. 데니소바인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남이 일어났다. 중동의 어느 동굴에서, 어쩌면 레반트 지역의 어느 계곡에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교배했다. 현대 인류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네안데르탈인 DNA가 그 증거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접촉과 흡수 모델이라고 부른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호모사피엔스가 주된 조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고대 인류종들의 유전자를 흡수했다는 것이다. 2018년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한 뼈 조각이 분석되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네안데르탈인이고 아버지가 데니소바인인 혼혈 여성의 것이었다. 데니 1세라고 명명된 이 소야는 서로 다른 인류종들이 실제로 만나고 짝짓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교과서에 그려진 깔끔하게 분리된 인류의 가계도는 틀렸다.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뒤섞이고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다지역 기원설은 완전히 폐기되었을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답한다. 중국과 한국의 일부 과학자들을 제외하면 이 이론을 지지하는 고인류학자는 거의 없다. 유전학적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이다.
모든 현대 인류는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기원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지역 기원설이 제기했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유전자 흐름이다. 다지역 기원설의 핵심 주장은 각 지역의 인류 집단 사이에 지속적인 유전자 교환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완전히 고립된 진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교류하고 섞이는 진화.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로 밝혀졌다. 호모사피엔스가 유라시아로 확장하면서 그들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고대 인류종들과 유전자를 교환했다. 완전한 대체도 완전한 독립적 진화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가 진실이었다. 2024년 7월, 새로운 DNA 연구는 아프리카 내부의 이야기조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대 인류는 아프리카의 단일한 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집단에서 기원했다는 것이다. 이 집단들은 때로는 분리되었다가 때로는 다시 합쳐지기를 반복했다. 인류의 기원은 하나의 이브가 아니라 여러 집단의 복잡한 상호작용이었다. 모로코 제벨 이루드에서 발견된 화석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2017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화석의 연대는 약 3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기존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호모사피엔스 화석이었다. 그런데 이 화석은 사하라 사막 이남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다. 현대 인류의 기원지가 동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현대 인류의 특징을 가진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이 모든 발견은 하나의 교훈을 전한다. 진실은 우리의 단순한 이야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다. 과학은 명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점점 더 정교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왔을까? 그렇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어디서, 정확히 언제, 그리고 몇 개의 집단이 조상인진 여전히 논쟁 중이다. 우리는 다른 고대 인류와 섞였을까? 그렇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진 여전히 연구 중이다. 흥미롭게도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중 일부는 현대 인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역 체계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특히 그러했다.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사피엔스는 새로운 병원체와 기후에 적응해야 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수십만 년 동안 유라시아에 살면서 그 환경에 적응해 있었다. 그들과의 혼혈을 통해 호모사피엔스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전적 도구를 얻었다. 진화는 때로는 빌려오기를 통해 가속화된다. 하지만 모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현대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 당뇨병, 우울증, 피부질환. 수만 년 전에는 유익했을 수 있는 유전자가 현대 환경에서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진화는 현재를 위해 최적화하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2025년 6월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는 왜 초기 인류의 아프리카 탈출 시도가 여러 번 실패했는지를 설명했다. 약 5만 년 전 성공한 탈출 이전에도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차례 아프리카를 떠나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화석 증거는 있지만 유전적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집단은 다양한 서식지 유형을 활용하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했다. 그들은 단순히 아프리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내에서 먼저 적응력을 키웠던 것이다. 이 연구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진화적 성공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행동적 유연성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대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것일 것이다. 더 큰 뇌나 더 강한 몸이 아니라 더 유연한 사고와 적응력, 새로운 도구, 새로운 전략, 새로운 사회 구조를 빠르게 개발하는 능력. 그렇다면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의 논쟁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현대적 합의는 이렇다.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했다. 이 종은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약 5만 7만 년 전 이 중 일부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그리고 아마도 다른 고대 인류 종들과 만나 제한적으로 혼혈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현대 인류의 압도적 다수는 아프리카 기원이다.
다지역 기원설은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그것이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역적 적응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고립된 집단 사이의 유전자 흐름은 얼마나 중요한가? 형태학적 특징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이 인간 다양성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이다. 유전학은 명확히 보여준다. 모든 인류는 최근의 공통조상을 공유한다. 피구색, 눈동자색, 머리카락 형태 같은 외형적 차이는 겨우 수만 년 만에 생긴 피상적인 적응이다. 유전적으로 아프리카인과 유럽인 사이의 차이는 같은 대륙 내의 두 집단 사이의 차이보다 작을 수 있다. 인종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유전학은 다양성의 가치도 보여준다. 네안데르탈인과의 혼혈이 현대 인류에게 유익한 유전자를 제공했듯이 다양성은 적응력의 원천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각 집단이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며 개발한 유전적 변이는 인류 전체의 유전자 풀을 풍부하게 만든다. 인류 기원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다. 매년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고 새로운 DNA 기술이 개발되며 새로운 분석 방법이 제시된다. 10년 전의 교과서는 이미 낡았다. 지금의 지식도 10년 후에는 수정될 것이다. 과학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이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동굴에서,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바나에서, 중국의 석회암 동굴에서 과학자들은 계속 파내고 있다. 먼지 속에 묻힌 뼈 조각 하나, 치아 하나, 도구 하나가 우리의 과거를 조금씩 밝혀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이야기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진다.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묘해진다. 어쩌면 그것이 진실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역사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무수한 만남과 이별, 이동과 정착, 고립과 호남의 복잡한 테피스트리다. 우리는 그 테피스트리의 한 실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30만 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초원을 걸었던 조상의 유전자, 네안데르탈인 동굴에서 태어난 호녀라의 유전자,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모두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왔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른 인류와 만나고 섞였다. 우리는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조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이지만 동시에 네안데르탈인이고 데니소바인이다. 우리는 순수하지 않다. 우리는 혼종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의 논쟁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유산은 계속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친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개방성을 가르친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존의 믿음을 기꺼이 수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연결성을 가르친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 아프리카인도 유럽인도 아시아인도 모두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는 것.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본다. 그 별빛은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DNA는 수십만 년 전에 시작된 여정의 기록이다. 아프리카의 어느 계곡에서 우리의 조상이 처음으로 불을 피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 그들의 후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항해하며.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이동하고 만나고 섞이고 있다. 인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